네, 이번 2부 진행은요, 우리 여러분들께 미리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취준 기간은 얼마나 되며 취득한 자격증 개수는 몇 개인가요? 우리 네, 우선 저도 대학교 4학년 시작부터 해서 이제 졸업하고 이제 분기 딱 이제 상반기 공채까지 해서 1년 반 정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아, 이 사람이랑 협력을 하면은 좀 되게 잘 될 것 같다, 좋을 것 같다라는 마음에 팀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 그래서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자격증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의미를 주지는 않고요. 자격증보다는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 사람이 우리랑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최종 합격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최종 면접은 임원 면접이기 때문에 약간 첫인상이 잘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몇 개 딱 질문 던져보시고 이제 됐다고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흡족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시길래 아, 됐다. 그래서 됐다, 이건 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무래도 임원들이 생각하시는 뭐 기업의 방향, 뭐 이슈에 다 대답을 했기 때문에 걸맞는 잘 됐지 인재상이었다. 않았나. 네. 임원분들이 관심 있는 게 산업과 기업이잖아요. 그걸 잘 말씀하셨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조직 적합성이나 직무 적합성도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걸 물어봤다는 건 좋은 기회로 활용하신 것 같은데 그게 또 잘 작용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그런 것 듭니다. 같습니다. 네, 유재천 강사님, 엔지니어에서 컨설팅으로 이제 진로를 변경한 계기가 무엇인가요? 라고 했어요. 참그 어려운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이해한다는 게, 자기 자신을 분석한다는 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그게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나는 A라는 일을 하고 싶은데 A만 지원할 거야는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론 B 아니면 A 다시도 지원하셔서 결국엔 여러분들이 역량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곳에 가 있을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취업 아카데미 수료 후 이를 어떻게 활용을 하셨나요? 라고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네, 저는 포스코 여기서 이제 교육을 들으면서 만약에 여기서 마케팅 필드에 지원을 하실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원을 하신다면은 저는 뭐 이런 교육을 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뭐 유저 전이나 아니 페르소나를 한번 짜봤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정말로 제가 장담하건대 그건 굉장한 플러스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취업 아카데미를 통해서 가장 크게 깨달았던 거는 내가 너무 공대틱한 마인드로 좀 갇혀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걸 좀 깨트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디자인 싱킹은 여러분 이제 지금 하고 계시겠지만 다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갈등 해결 능력, 목표 달성 능력, 팀워크 능력. 여러분이 어떻게 활용하시기냐 나름인데 물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존의 메인 경험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자소서에 보면 메인 경험을 잘 활용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정하셔야죠. 뭐 갈등 해결을 강조할 건지 아니면 문제 해결을 강조할 건지 팀워크를 강조할 건지 정하시면 또 그게 좀 좋은 어필이 분명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래서 성과가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이병찬 멘토님처럼 명확하면 문제 해결 능력으로 하세요. 기획력, 분석력과 기획력을 바탕으로 성과를 냈다가 너무 좋고요. 난 솔직히 성과를 별로 못 냈네? 이러면 갈등 관리로 가십시오. 다른 사람과 함께 프로젝트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에 대한 정성적인 갈등 관리를 푸시면 되니까 크게 두 가지 기준도 좀 말씀드려 볼게요. 다음은 이제 자소서, 인적성, 면접 키워드 중심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에서 모르는 것은 솔직하게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게 좋나요? 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면접 강의할 때도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는 틀렸어요. 그럼 감점 받아야죠. 그죠? 전 감점 받아야 된다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 얼버무리고 어설프게 하는 걸 어필하는 건 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 나오면 만약에 지금 멘토님은 옆으로 잘 빠져나가셨지만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놓쳤습니다. 그다음 익스큐즈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질문하신 것만큼 이건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으니까 나가자마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거. 근데 나 이거 빼고 다 준비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혹시 다른 건 여쭤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또 모르면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근데 만약에 좀 이런 확률은 좀 낮긴 해요. 근데 PT 면접에서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인문상경은 전략 짜는 거라 모를 수가 없어요. 만들어내면 되는데 이공계분들은 설명해라, 정의내려라 하는 부분은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또 모른다고 해야죠. 어떻게 빠져나가요? 대신에 제가 이 PT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 다른 주제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거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하라고 합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준비하셨다. 그럼 뭐 100점은 못 맞겠지만 늘
아 이건 내가 무조건 감점 받겠다 하면 감점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가셔서 면접관과 좀 어떻게든지 대화하려고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대신해라는 기회를 잘 활용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첫 번째 기회는 대신해라는 기회를 활용해 보시되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진짜 모르면은 이제 죄송합니다를 하는 건데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 있잖아요. 전공이나 전문 지식 이게 대표적이 되겠죠. 그리고 이공계는 공정까지도 물어보는데 답이 정해져 있는데 시험 보진 않는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 얘기는 A를 물어보면 A를 답하려고 노력하시되 A가 아니더라도 대신에 혹은 A를 말하면서 플러스 알파를 해야 85점 줄 거 90점 줘요. 네.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또 경험하셔서 아시겠지만 갑자기 연습 문제를 푸세요 하진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전에 당연히 뭐 노출된 기출이나 아니면 큰 덩어리, 중요한 법칙, 이론을 어느 정도 좀 풀어낼 수 있냐 그 준비를 하는 게 또 중요하다라고 또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연관돼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반대 상황의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똑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다 똑같이 해요. 반도체 8대 공정에 대해서 얘기해봐. 그럼 A, B, C, D 제가 마지막에 대답하는데 앞에 다 대답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조금 더 변별력을 낼 수 있는 건 뭐예요? 정리해 주는 게 좋아요. 앞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대답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러면 여기에 8대 공정 중에서 우리 회사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공정에 대해서만 얘기할까? 특장점에 대해 얘기할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얘기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정리해서 키워드 시킬 수는 없을까? 그럼 면접관도 알아요.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이 친구는 그래도 센스를 발휘해서 의사소통할 때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한다면 그건 플러스 알파의 점수를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모르는 질문에 대해서 나왔을 땐 이렇게 하고 누구나 똑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는 정리도 한번 할 수 있겠다. 키워드화 시킬 수 있겠다. 이런 것도 좀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 저는 정리를 강조라고 표현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8대 공정, 철강 공정, 2차 전지, 3대 공정 다 알잖아요. 아니면 전문 지식 같은 것도 아마 다 아실 텐데 강조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1분 자기소개에서는 어떤 것을 강조하는 게 좋나요? 저는 1분 자기소개에 제가 했던 경험을 여러 가지 나열하는 것보다 무조건 하나만 찝어서 얘기하는 게 더 전달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사실 1분 자기소개할 때 다 서류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때마저 내가 경험한 거 이것도 했어요, 저것도 했어요, 다 여러 개를 말씀드리면 인상이 안 남아요. 기억이 안 남으니까 그냥 제가 했던 경험 한 가지만 딱 말씀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인상 깊게 이제 딱 포인트만 집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길게 하지도 말고. 저 1분 자기소개는 1분 동안 당신을 임팩트 있게 나타내 보세요잖아요. 답은 당연히 없죠. 스캔하시는 거예요. 그냥 느낌 보겠다는 건데 제 생각에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임팩트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긍정적인 꼬리 질문을 면접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답은 없지만 하나를 좀 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어차피 물어볼 거예요. 그렇죠? 예,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종 면접 최종 합격의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제 목표는 약간 좀 그릇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이 분위기에서 한번 피식이라도 좀 약간 발랄하게 좀 이제 풀어 나가 보자. 이게 제가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청원해 드리면 주신다면? 저는 그냥 최종 면접에서 여러분들을 뽑고자 하는 거는 성의 아닐까 싶어요. 성의. 그 성의라고 하는 것은 오고 싶어 하기 때문에 분석한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고자 하기 때문에 어떠한 몸부림을 쳤을 거 아닙니까? 저의 취업 때의 면접을 복귀해 보면 저는 정말 철저하게 산업과 기업 분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신문기사 밑줄 그으면서 읽으면서 야 나는 왜 이 질문밖에 못 받을까 더 많은 걸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대답 안에 녹여져 있는 것 같고요. 실제 제가 요즘에 평가자로 하면서 여러분들 봐도 눈빛만 딱 보면 준비가 100이 됐으니까 100까지 물어봐 줘라 라는 지원자가 있고 준비가 별로 안 됐으니까 좀 어려운 거 말고 쉬운 것 좀 물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눈빛이 보여요. 사실 저라서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평가가 되면 다 보입니다. 최종 면접까지 오셨다 하면 결국에 그 면접관이 좋아하는 성향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가 그 면접관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뭘 좋아할 것이냐 열심히 할 수 있는 적극성과 그래도 우리 회사에 어울리는 사회성이라고 하는 그런 게 좀 있긴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기술적인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본질 있잖아요. 내가 이 면접까지 오려고 얼마나 XX 고생을 하면서 버티고 시간 쓰고 돈 쓰고 했는데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 집념을 보여주신다면 면접관도 틀려도 돼요. 너무 맞추는 거에 정답 같이 강박관념 갖지 말고 열심히 잘 어필해 주시면 그런 것들이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진 멘토님처럼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최종 면접에서 자꾸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의 역량이 부족해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회사와의 합이 맞는 회사도 있고 안 맞는 회사도 있어요. 나와의 합이 맞는 회사를 결국엔 만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성이 없지 않는 한, 고집이 너무 세지 않는 한 취업은 됩니다. 대단한 난공불락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합을 맞춰가는 그런 차원에서 보신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참고하면 좋을 압박 질문과 대처 알고 싶어요. 이제 압박 질문을 받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멘탈이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럴 때 다시 부여잡고 그걸 내 페이스대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여기서는 제 생각에는 이제 메시지를 달라, 약간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어떤 책을 읽었으니까 몇 점 드릴게요, 어떤 존경하는 인물을 얘기했으니까 몇 점 드릴게요 할 수 없으니까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에 대해 조금 원하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압박 질문하면 사실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데 제가 보고 있으면 안정영 씨, 네, 이 중에서 한 명을 떨어뜨린다면 누굴 떨어뜨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이죠.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돼? 이건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때에 여러분들이 압박 질문을 받게 된다면 저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 오징어 게임 보셨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면접관이 줄을 팽팽하게 당기죠. 여러분들도 팽팽하게 당긴다고 똑같이 팽팽하게 당기면 이건 답이 없어요. 그럴 땐 줄을 놓으세요. 어떻게 하냐? 저라면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면접관님, 살면서 제가 받은 질문 중에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잠깐만 생각할 시간을 주셔도 괜찮겠습니까? 면접관이 그걸 여러분들한테 진짜 얘가 떨어져야 돼요, 이 얘기를 듣자는 건 아니잖아요. 상황에 대한 긴장감과 압박감을 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보는 거니까 그런 땐 줄을 놔요. 면접관님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면접관님 너무 가혹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살짝 웃어보세요. 그럼 그 상황에 대한 긴장이 좀 풀려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하면 이제 들리죠. 뭐랑 똑같냐면 컴플레인하는 고객이 있어요. 그럼 그 고객한테 잠깐만, 우리의 규정은 이러니까 안 돼요, 이 얘기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면접관도 똑같아요. 면접관이 여러분들한테 압박 면접이라고 이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라는 질문은 정답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분위기를 일단 누그러뜨리세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중에 한 명을 꼽으라면 사실 제가 어떻게 감히 꼽겠습니까? 대신에 그 의미는 제가 오늘 면접 볼 때 확실히 어필을 잘 해라, 똑바로 잘 봐라 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더 열심히 할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모두 다 잘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만큼은 한 명도 떨어지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말은 되잖아요. 근데 이 말이 전달되어지는 그 시츄에이션이 어떤 느낌이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서, 너무 면접관이 날 공격하는 것 같으면 살짝 놓으셔도 돼요. 면접관도 웃으면서 받아들일 테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걸 정량으로서 너무 직접적인 걸로서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연습하실 때 뭘 연습하셔야 되냐면 정답만 연습하지 말아요. 오히려 면접관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생각할 시간 주시겠습니까? 그러한 브릿지 되는 말들을 많이 연습하셔야 평소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팁 삼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 있을 법한 상황인데 되게 어렵죠.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학생이었다가 이제 사회로 나갈 단계에서는 참 이 유연성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말씀하신 유연성, 그런 태도가 또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걸 나름 정리하면 긍정적으로 비트는 건데, 그래서 저 면접관을 긍정적으로 사고를 자극시켜야 되는데 그게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그걸 좀 순발력 있게 하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제 빠져나가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정답은 아니지만 다른 형태로 접근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비트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도 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으니까. 예. 아무래도 면접은 좀 당찬 그런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 그 상황을 빠르게 대처하는 그런 센스도 좀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너무 긴장하지 말고, 우리 안정현 강사님이 면접 특강하면 대화하는 거다 면접관하고 이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긴장은 되지만 천천히 이제 긴장을 풀면서 본인만의 이제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어필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스펙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일 좀 중복적으로 나왔던 것이 뭐냐면, 낮은 학점 때문에 걱정인데 학점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제 이런 것도 있고, 학점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학점 관련된 질문을 저걸 사전에 스캔을 해봤는데 학점 관련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장담컨대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보다 학점이 낮을 겁니다. 네, 저는 학점이 굉장히 낮고요. 학점이 낮을 때 어떻게 해야 하냐라, 뭐 학점이 낮으면 취업을 못 하냐라고 물어보시면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서류 같은 거 딱 보면은, 어떻게 보면 서류라는 단계는 이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학점에서 부족을 하면은 그거를 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꼭 있어야 돼요. 학점이 낮은데 다른 것도 안 했어요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걸 딱 서류만으로 얘기를 안 해보고 서류만을 봤을 때 이 사람 게으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학점이 낮으면은 그만큼 본인이
준비한 것들 이런 것들 조금 더 탄탄은 해야 돼요. 기업은 사기업은 보긴 보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성실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척도니까 보긴 보죠. 하지만 절대 정답은 아닌데 이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 여러분 입장에서 학점 바꿀 수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디펜스 준비를 해야 되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이게 낮은데 그 대신에 뭘 준비했냐라고 당연히 물어볼 거예요.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왜 낮아요? 라고 물어보겠죠. 근데 낮습니다.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한 이후에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제가 학점이 낮아서 다른 부분으로 좀 보완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걸 무엇을 했느냐. 지금 지원하는 직무하고 연결해서 당연히 카테고리가 좀 많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공 평점을 별도로 보고 필수 전공 중에서도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까지 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디펜스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학점이 너무 높으면 반대로 찔러봐요. 다른 거 못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대학원 진학 왜 안 했어요? R&D가 더 적합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절대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여러분이 혹시 너무 낮거나 혹은 너무 높으면 어떤 디펜스를 해야 될까? 저는 여기에 집중하는 게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학점은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학점 3.88이에요. 그럼 여러분 학점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약간 높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는 3.88인데 처음 받았던 질문이 아니 우리 지원자분 왜 이렇게 학점이 낮아요? 그 친구는 살면서 처음 들었던 질문이에요. 학점의 기준은 상대적이고 그 면접관은 뭐 항상 4.5였나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외의 상황에서 질문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학점이 3.8, 3.9 되시는 분들도 아니 이렇게 생각합시다. 4.5가 안 되면 우린 다 낮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학점에 대한 질문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고 가시면 되고 저는 낮은 학점이면은 안 뽑혔겠죠. 대신에 이제 면접관은 왜 학점이 낮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듣고 싶어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체 얘기해 주시되 저는 느낌은 학점이 낮은 걸 인정해 주시고 계속 낮은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무엇인가 발전하고 있는 긍정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써 클로징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거. 그러려면 실제 면접은 여러분들 보면 아, 이 지원자는 한 번 정도 실수했던 것 같아. 근데 앞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아, 긍정적으로 발전하려고 하는 사람 같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학점이라고 하는 약간 좀 크리티컬한 질문에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좀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학점에 대한 정량적인 내용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그걸 어필하고자 하는 방어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자세와 태도, 목소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력을 쌓기 위해 중소 중견 기업에 입사 후 이직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목표 기업에 도전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 지금의 채용 트렌드가 수시잖아요. 수시는 경력을 갖고 있다는 걸 뽑겠다는 것이고 이제는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말도 안 되는 거였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경쟁자가 어디선가 근무하고 있는 특히 강소, 중견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경쟁자가 될 수 있고요. 제가 누군지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같이 포스코 취업 아카데미에 했던 친구고요. 그 친구가 마케터를 되게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뷰티나 패션 쪽을 하고 싶은데 문이 좁죠. 그래서 제가 추천했던 곳은 교육업체였습니다. 교육업체 마케팅으로 입사를 했어요. 저랑 연락을 나눴고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뷰티나 패션 쪽 가고 싶은데 마케팅 괜찮겠죠? 저는 당연히 가라고 했습니다. 마케팅을 꿈꾸면서 대외 활동하고 이런 거 좋은데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건 실질적인 성과 지표 점검이겠죠. 내가 만들었던 전략을 실행했을 때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과정일 테니까 저는 가라고 했고요. 거기에서 너무 오래 머물지 말고 6개월 되는 시점부터는 이제 이직을 준비해라.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같은 산업군이면 좋겠지만 그래도 마케팅이라고 하는 업무를 해본 경험이 있는 게 중요하니까. 예전에 같이 했던 친구도 목표는 아모레퍼시픽 마케팅이었는데 어디부터 들어갔었냐면은 화장품 회사 많잖아요. 개인이 판매하는 거. 거기 회사에 본인이 마케터로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어요. 그 경력 가지고 아모레퍼시픽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그런 세상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대기업도 가능하지만 제가 동시에 지원하라고 했죠. 그런 쪽도 준비하셔서 거기서 경력 쌓으시고 내년 이맘때쯤에 대기업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업으로 충분히 이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자 방법 그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뭐 정답은 없지만 이제 두 분 다 1년 반 준비하셔서 성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마지노선을 명확하게 정해서 내가 졸업한 이후에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는데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질문에 나온 것처럼 처음에 일단 그 산업으로 진입해서 이제 경력을 쌓아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게 지금 현 시점에서 내가 원하는 선택이냐, 또 어떤 게 유리할까 이런 거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좋고. 이직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긴 해요. 그래서 헤드헌팅사도 많고 또 이직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나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직이 결코 쉽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런 것도 고려는 해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잖아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거에 따라 시나리오를 좀 짜보세요. 나눠서 플랜 A부터 플랜 B, C 필요하면 그거에 따라서 본인이 좀 그 선택을 하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 성향과 좀 연관될 것 같아요. 제가 했던 친구 둘 다 강소기업 들어갔어요. 근데 한 친구는 아직도 그 기업에 해외 영업하고요. 한 친구는 그거 바탕으로 해서 이직했어요. 코오롱 인더스트리로. 근데 둘이 뭐가 맞냐는 건 아닌데 그 친구 아직도 강소를 다니는 그 친구는 왜 다녀 했더니 자기는 너무 좋대요. 내가 A부터 Z까지 다 해봐서요. 업무 영역이 많아서 오히려 자기는 바쁜 게 좋대요. 이 친구가 이제 3년 차 정도 됐는데 최근에는 자동차 휠 만드는 회사 다녀요. 핸즈 코퍼레이션이라고. 거기에 유럽 출장을 3개월 동안 갔는데 임원이랑 같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런 거 보면서 나는 저도 그 친구가 당연히 대기업으로 이직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강소기업 들어가서 뭐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기쁨도 찾으실 수 있으니까 일단 너무 따지진 마시고 지원하시되 여러분들의 성향이란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요즘 AI 면접을 많이 보는데 저도 한 3번 보고 3번 이상 받고 떨어진 것도 많아요. 또 최근에 또 AI 면접을 볼 예정인데 AI 면접 볼 때마다 그리고 떨어질 때마다 제가 어떤 문제 때문에 떨어진지 알 수가 없어서 뭐 게임을 못했나? 아니면 제가 인성이 안 좋나? 아니면 뭐 말 잘못했나? 나중에 그런 피드백 들을 수 있는 게 없어서 AI 면접에 뭐 관련해서 혹시 팁 같은 거 있으면.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긴 한데 먼저 BGF가 AI 보죠.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일단 AI는 사실 저는 AI는 답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한 게 진짜 말을 또박또박하고 일정한 속도로 해야 점수가 잘 나와요. 그리고 게임도 그러니까 많이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일정한 패턴으로 그 게임을 임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뭐 말이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AI 점수는 계속해서 낮아지기 때문에 일정한 톤이랑 그리고 속도로 유지해서 AI를 보시면 그때부터는 아마 점수가 되게 높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AI 아마 마이다스 IT 거 보시잖아요. 그거는 사실 대답을 평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시나리오 막 써가지고 준비하실 필요는 없는데 대신에 표정을 읽을 거예요 아마. 표정을 읽으실 테니까 또박또박 말씀하신 대로 표정에 좀 쇼잉을 해주시고 질문이 뒷부분에 상황 질문이 좀 어려운 게 나오잖아요. 속으로는 막 욕하시면서도 겉으로는 네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약간의 쇼잉이 필요할 것 같고 AI 면접은 면접이지만 게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마이다스 IT가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성평가랑 게임하실 때에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고 눈 아파 죽겠지만 그래도 일정한 패턴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태도. 떨어지셨다라고 하면 게임에서 떨어질 확률이 제일 높으니까 다음번에 한번 보실 때는 게임을 할 때 태도에만 집중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 변수들을 하나하나 줄여가셔야 합격할 수 있어요. 원래 AI가 한번 떨어지면 계속 떨어지는데 이번에 BGF 갔던 친구가 4번 떨어지고 5번째에 붙었었대요. 그래서 약간 가능성이 솔직히 높진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설정값을 바꿔 하면서 특히나 얘네들이 나를 보고 나의 표정을 보고 평가하니까 표정을 조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데이터가 수집되잖아요. 동공의 확장성, 근육의 움직임, 목소리의 변화 이거 다 수집이 되는데 나도 모르는 반응성 그런 걸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끝까지 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노출된 게임 같은 거는 유튜브에 또 많이 있는데 최대한 좀 어느 정도는 좀 알아가는 것도 필요는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현재 비전공자로서 포스코 생산기술직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스마트 팩토리 등 포스코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그 모티브들이나 약간 진행 방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이제 정비 분야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앞으로 포스코 생산기술직을 준비할 때 포스코가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과 닮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제가 좀 준비할 때 어떤 점을 특히 강조하고 준비를 하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정비 쪽으로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죠. 우선 정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설비 기술 쪽으로 아마 이제 지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정비도 지금 2가지로 크게 카테고리에 나눠 있습니다. 일단 기계랑 이제 전기 파트로 크게 나와 있는데 말씀하셨던 스마트 팩토리는 이제 전기 파트 쪽에 있는 이제 회로 PLC 이제 부분에서 이제 다루는 업무입니다. 지금 저희도 지금 수작업으로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공정에서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연속 주조 공정에서 수작업을 하는 게 되게 많은데 일단은 포스코에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향성으로는 첫 번째가 이제 탄소 중립화, 두 번째가 이제 자동화,
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형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안전이 중요해서 안전에 대한 특이사항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자동화 프로세스를 할 것이냐. 예를 들어 지금 저희는 이제 기계팔을 사용해서 이제 7개 관절이 있는 기계팔 사용해서 웬만한 수동을 지금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다 출장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안전과 또 스마트 AI, 자동화 이런 거를 좀 많이 매칭시켜서 말씀해 주시면 아마 그쪽 방향성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쪽 방향성과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 저도 의견을 드리면 이게 영업 비밀 때문에 많이 노출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저는 고민해본 티가 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철강 산업에 연결시킬 거냐인데 물론 이제 제가 추천한 YTN의 4차 산업혁명 그 영상을 좀 보시는 걸 추천하고 거기 그래도 노출이 좀 돼 있어요. 그거 보시고 여기에서 내가 좀 고민한 티를 내야 되는데 저는 플렉서블 자동화라고 생각해요. 4차 산업혁명이.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이 산업에 적용할 수 있을지 조금 각각을 철강 산업과 기술을 좀 학습하신 다음에 하고 계시겠지만 고민을 조금 더 하신 다음에 그걸 의견 제시를 좀 하고 뒷받침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내 상품이 가장 최고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노력했던 시간, 투자 다 전부 다 끝에는 좋게 다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이렇게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믿고 이제 해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위로도 많이 해주시고 자기 자신을 믿고 끝까지 취업이란 목표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근데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였어요. 우리 포스코 취업 아카데미 수료하신 분 중에 올해 초에 1차였을 거예요. 올해 초에 수료를 하셨고 상반기에 50군데를 썼는데 다 떨어졌대요. 근데 상반기 중에 저하고 팔로업 세션도 진행했어요. 우리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라는 반도체 회사, 장비 회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기억하는데 아직 준비도가 좀 낮더라고요. 뭐 아니나 다를까 떨어졌어요. 근데 계속 떨어졌나 봐요. 그 이후에 제가 소식은 못 들었는데 근데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 최종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분의 특성을 좀 보면 일단 삶의 자세가 저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본인이 50번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는지 철저하게 분석했어요. 그래서 그걸 본인이 분명히 고쳤기 때문에 저는 합격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서 좀 느낀 게 여러분도 분명히 교육을 받으시면서 제가 강조하지만 중요합니다 들었지만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하셔요. 그렇죠? 실행을. 그래서 진짜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서 내가 진짜 실천을 해야겠다, 실행을 해야겠다. 그걸 진짜 하시는 게 저는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이 설정한 마지노선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그러면 분명히 좋은 결과, 여러분이 원하는 최종 합격이라는 4글자를 반드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셔서 최종 합격이라는 4글자 꼭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준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바쁘신 와중에도 5분이 한자리에 모여 오늘 이 토크 콘서트를 진행할 수 있어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포스코 인재창조원은 대한민국 취준생의 밝은 앞날을 위해 포스코 취업 아카데미의 원활한 운영과 더 유익하고 다양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